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오늘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현장의 CCTV를 공개하고 삼성의 대처가 그들이 밝힌 것처럼 최선이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삼성 측이 저희 사무실에 한 차례 다녀가긴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끔찍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제를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삼성의 작업 환경은 과연 안전하였는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 혹시나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로 시켜 법의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사기업이기에 제출되는 자료에 한계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제출된 범위 내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부분이 응급조치 및 이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의 상태와 그에 맞는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삼성이 작성한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 A, B, C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입니다. 구급차 출발 시 환자 상태가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A 1명은 사망, B, C 2명은 응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법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관련법 시행규칙으로 이송병원이었던 동탄삼성병원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탄성심병원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A의 사망으로 포기된 기록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현장 도착 시각은 2018년 9월 4일 14시 25분입니다. 그리고 이송 개시는 14시 32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송 종료는 14시 3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그 화면입니다. 그리고 자료 아래 부분을 보면 출발 시 환자 상태에 관한 사항은 사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출발 시 환자 상태에 관한 사항은 사망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이송 개시인 14시 32분 환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은 15시 43분입니다. 출동 및 처치 기록지와는 1시간 10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시간 10분의 의혹을 삼성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신고 의무는 다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신고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제3항은 사업주는 중대재해 및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 장을 조금 스킵을 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시 처치 상태는 기도, 호흡, 순환, 약품, 교정 모두가 없음으로 표기되었고 이송 도착 시 처치 역시 기도, 호흡, 순환, 약품, 교정 모두가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록지에 따르면 CPR 즉 심폐소생술을 제한 추가적인 응급조치는 구급차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록지에 표시되어 있는 동승자는 삼성의 자체 소방대 전문 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로 추정됩니다. 이 문건은 1급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삼성전자 출동 및 기록지 사본인데요.
여기가 출발 시 처치 상태고 그 다음에 이송 차량 이송자 등재하는 상을 보면은 응급 1급 구조사가 작성하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을 인지한 14시 32분 이후 즉시가 아닌 15시 43분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기록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합니다. 삼성에게 묻겠습니다. 중대재해, 즉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인지한 시간은 정확히 언제였습니까? 해당 CCTV를 확인해 보면 사고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급차 이송 당시 사망 1인, 심정지 2인으로 인지하셨습니까? 아니면 심정지 3인으로 인지하셨습니까?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은 구급차 동승자인 삼성 자체 소방대 1급 응급구조사입니다. 삼성이 주장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현장에서 이분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것이 오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1급 응급구조사가 사망 표시를 오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현장이 어수선하다고 해도 사망 표기를 오기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송 당시 사망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사람의 생사를 잘못 판단하여 이송 과정에서 기도, 호흡, 순환, 약품 등의 기본적인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사망 판정 요건으로 사망 판정 오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포기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 책임은 훨씬 더 무거울 거라 여겨집니다. 서두에도 설명드렸듯이 제가 공개한 기록지는 법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로 응급이송병원이었던 동탕성심병원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공식 문건입니다. 1급 응급구조사가 실수할 수 있는 문건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삼성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대부분 자체 종결로 끝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하여 수사당국에 요청합니다. 사고의 축소 내지 은폐를 목적으로 사망시간을 조작하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관련 내용도 면밀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의 생사를 은폐하고 감추었다면 응당 이에 상하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결코 묻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서 다시는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성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을 넘어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삼성의 도약을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눈부신 성장은 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 그리고 국민들의 지원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도 분명 삼성을 위해서 일했던 노동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막을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할까를 고민하여 주시기를 삼성 측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병상에 계신 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